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입니다. 이게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현재 여기에는 위안부 할머니 6분이 머물고 있는데 후원금을 할머니들께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억 원 이상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시설 운영비는 6,400만 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쓰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나눔의 집 직원들이 그동안 좀 몇 차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 이사진 등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병원에 가려고 하거나 그런 것도 다 할머니 사비로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후원금 받아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안 쓸 거면 뭐하러 그렇게 후원금 받느냐, 이런 불만인데, 이제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대표 스님이 계시죠. 이 스님의 건강보험료로는 또 그런 후원금을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알고 봤더니 유재석 씨가 또 상당히 기부를 많이 했더군요. 지금까지 위안부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정 기탁한 게 꽤 많은데 2억 6천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게 다 어디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번 좀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근데 연예인들 후원금 동의 없이 생활관 증축하는데 이렇게 설립했다라는 게 직원들 주장인데,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정 기탁을 한 거죠.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관 건립에 쓰였다고 한다면 지정 기탁자의 동의를 구한다거나 어떤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것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요즘에 걱정되는 것, 이러다가 자칫 그동안 해왔던 운동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이 관련된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님들에 대한 온당치 않은 대우, 그다음 할머님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그 케어가 많이 부족하고, 할머님이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하셨어요. 네네. 머리, 눈썹 위에서 피가 흐르셨고 눈에는 이제 멍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네. 최초 발견한 직원이 이제 운영진에게 그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가면 된다라는 이유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낙상사고의 원인이 된 침대를 교체를 요구했는데 5차례나 요구했는데도 그 침대를 새로 구매하는 걸 거부했고요. 그 돈이 할머니한테 쓰였다기보다는 운영비에만 쓰였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가부 예산 130만 원 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70만 원 나오니까 200만 원 넘게 이제 생계급여가 지급돼. 할머니들이 이제 병원비가 다 무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제 지출할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 후원금이 작년에 25억이 거쳤는데 6,400만 원 지원을 했냐,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단적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 또 지출 항목에 할머니들 지출 내역을 보면은 다 그 할머니 영수증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 할머니 관련된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남는 거는 그냥 그 이체시켜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죠. 최경철 의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나눔의 집과 정의연과의 지금 이 논란의 차이는 말이죠. 정의연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정의연 자체는 내부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눔의 집은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말이 다르고 주장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부 고발로 지금 폭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복지가요, 국가에서 개입하는 복지가, 국가에서 돈은 보태주지만 운영하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90몇 %가 거의 민간에서 위탁 대행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국가나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들이 기부한 돈으로 그분들이 다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운영을 똑바로 하지 않고 음지에서 자신들이 뒷주머니를 챙기려고 하면 사실 그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상으로는 국가가 일일이 그분들 장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이 지금 정의기억연대도 그것이 문제이지만 정말 연간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기가 싫으면 이사들에게 회의록을 남겨서 모두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집행위원회를 꾸려서 그분들에게라도 모두 공개를 하고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몇몇 사람들이 모든 회계를 주무르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관행만 없어도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들여다보면요. 그 속된 말로 도둑질을 못합니다. 소수가 들여다보기만 하면 결국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여다보는 장부를 함께 보는 구조로 가야지 지금처럼 저렇게 된다면 언제든지 그 복지시설은 휘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부분도 진실인지 사실인지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계종에서 운영을 했다는데 조계종이 지금 국내 불교에서 가장 큰 종파인데 저 부분을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양지로 나와서 좀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뭐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두더라도 지금 이제 나눔의 집도 마찬가지고 정의원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생존 위안부 할머님이 18분 남아 계십니다. 할머님들은 계속 돌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전환적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 8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8분을 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바람이 담겨서 23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어요. 근데 그 기부금을 8분한테 다 쓸 수가 없어요.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눔의 집은 무엇을 하는 단체인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앞으로는 우리는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할머님들을 보호하고 할머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렇게까지 많은 기부금을 거두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돈을 만약에 하실 거면 그 나머지 돈은 정말 세계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여성 인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기부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연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할머님들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해주고 할머님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있지만 정의연은 오히려 좀 더 운동적 성격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할머님들을 계속 뭔가 보호하고 할머님들하고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투영돼 있었는데 예. 그게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연도 그렇고 나눔의 집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할머님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여성 인권 문제들을 문제 제기하고 할머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할머님들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역할들을 좀 정립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눔의 집이 올해 4월 기준 보유 자금이 부동산 현금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